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침샘 비대증이 이제 종류가 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수술을 그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남녀라기보다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 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50대 이상 네. 보시면은 귀밑샘 비대가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요. 요렇게 여기 꽉 깨물어 보실까요? 여기 이제 사각턱 교근이잖아요. 그 뒤쪽 부분으로 해서 요렇게 니은자 형태로 해서 귀 뒤까지 볼록해지시는 게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갱년기 때 이제 좀 살이 많이 찌시잖아요. 그때 이제 좀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갱년기 때는 남성 호르몬이 몸에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젊은 남성분들 중에서 약간 좀 체중이 있으시고 네, 그런 분들이 또 여기가 많이 비대돼서 오세요. 근데 귀밑샘 치료는요, 사실 턱밑샘 치료보다는 조금 반응 속도 느려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고요. 지금 정도 20대시잖아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젊어 보이시네요. 근데 20대나 보통 3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밑샘 비대는 거의 없으시고요. 네, 턱밑샘 비대가 좀 많은데 귀밑샘 비대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오버웨이트 좀 있으신 분들 하고 대부분은 이제 턱밑샘 비대가 좀 많으신 편이에요. 네. 근데 귀밑샘 비대도 예를 들어서 식이장애가 좀 있으시다든지, 네, 뭐 아주 마르셨다든지 식이장애가 있다든지, 혹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귀밑샘 발달도 많이 되신 젊은 여성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귀밑샘 비대는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하고 이제 좀 오버웨이트 되시는 남자분들, 네. 그런 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식이장애가 있으신 분들 좀 있고, 그리고 위식도 역류 같은 거 있는 분들도 귀밑샘 비대가 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턱밑샘은 원인 없어요. 이거는 그냥 좀 제가 봤을 때는 매운 거 좋아하시고 야식 좋아하시고 술 많이 좋아하시고 뭐 톤 많이 하시는 분들은 턱밑샘, 그리고 윤곽하신 분들, 안면 윤곽하신 분들 노출되니까 사이즈가 커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별 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 방금 물어본 거랑 좀 비슷한데요. 네네. 귀밑샘이랑 이제 턱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각각의 원인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이 보통 귀밑샘 비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오버웨이트, 그리고 식이장애, 그리고 또 좀 뭐 술 많이 드시고 토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턱밑샘은 그냥 이거 있으면요, 거의 귀밑샘 있으면 턱밑샘은 거의 같이 있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발달되고 귀밑샘은 이제 좀 그렇다. 그러니까 좀 덜 한 거죠. 이제 뭐 각각의 원인, 아까도 제가 그 전 질문에서 많이 답을 드린 것 같은데, 귀밑침샘은 이제 체중하고 많이 좀 관련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귀밑샘 놓으면서도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귀밑샘 치료 받으실 때는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근데 별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네. 턱밑샘은요. 네. 그러면 이제 침샘 비대증이 자연 치유로도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도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하셔서 많이 빼시면은 귀밑샘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지세요. 네, 많이 좋아지고, 그래도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이제 조금 남았다 그러면 이제 좀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다이어트 하실 거면은 이제 귀밑샘 맞으시면은 약간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 같이 해드리고요. 근데 턱밑샘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 치유라기보다는 이게 좀 오르락 내리락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신 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보이니까, 오히려 마르신 분들한테 좀 많이 보이니까. 근데 턱밑샘 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식이 습관을 바꾸신다든지 그럴 때는 좀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안면 윤곽을 하신 분들이 이 비대가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자연 치유는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치료, 이제 주사 치료 몇 번 받으시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음악 하시고 이제 가수 혹은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혹은 이제 약간 공황장애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있으시면요,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턱밑샘 같은 경우 양쪽에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침샘에만 작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근육에도 미세하게 그 약물이 어느 정도는 흘러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침이 마른다는 거. 근데 의외로 침은 잘 안 말라요. 의외로 그 부작용이 제일 클 것 같지만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목마른 증상이 있으면 물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 삼킬 때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드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침이 좀 덜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화작용이라고 하죠. 음식물을 삼킬 때 이제 목에 있는 근육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데 주변 근육들도 약간의 보톡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식물 삼킬 때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덩어리 같은 음식 삼키지 마시고 잘 이렇게 오래 씹으셔서 물하고 많이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가수 말씀드렸는데 음악 하시거나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요, 보톡스를 맞으셨을 때 고음에서 목소리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놔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놔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공황장애가 있으시거나 혹은 불안감이 있으시거나 불안장애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가수분들 이럴 때는요, 제가 한쪽 맞으시고요 4-5주 있다가 반대쪽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놀 때도 귀미쌤은 상관없어요. 귀미쌤은 상관없는데요, 턱미쌤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8번에 맞물려서 제가 그 질문을 해드렸는데,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